자, 우리 이제 G304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알기 위해서, 혹은 G 시리즈 라인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역사를 알면 좀 더 재밌어요. 그때는 바야흐로 한 약 40년 전에 스위스 총구석에서 한 3명의 젊은이들이 만든 회사가 바로 로지텍입니다. 이 로지텍의 포커스는 단 하나예요. 마우스, 입력장치. 그때 당시 키보드보다 마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신세기를 맞이하면서 물론 또 옵티컬 센서를 장착한 마우스를 출시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포커스는 게이밍이 아니라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용 마우스였어요. 잘 나갑니다. 라이브러리로 해봐야 아이락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였는데, 게이밍의 G 라인업은 그 시작이 한 2005년? 예, 그때만 해도 로지텍은 G 라인업에 그렇게 힘을 주진 않았습니다. 주력은 오피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던 그 해였죠. 마우스를 주력으로 고집했던 로지텍은 이때 진짜 회사가 파산 위기까지 갔어요. 주식이 반에 반토막까지 났거든요. 당연히 초대 설립자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전문 경영자를 섭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브레이큰 P 데럴이라는 형님이십니다. 지금의 로지텍 CEO입니다. 우린 족밥은 필요 없다. 근데 혁명적인 디자인의 대여만 필요할 뿐이다. 서둘러라. 그렇지, 외쳐라. 이분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경영 MBA 출신의 데럴입니다. 로지텍 CEO로 들어오면서 오피스 마우스 라인업을 거의 죽이다시피 죽여버려요. 최소한 안 남겨두고 게이밍 G에 완전 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럴 형님께서 이제 손존 본 마우스가 G1은 데럴 형님께서 안 만드셨죠. G1을 이제 데럴 형님께서 손을 보게 되는데, 그 마우스가 G100S입니다. 이때부터 G 라인업은 세 자릿수로 가게 돼요. 이 마우스를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게 G400S입니다. 근데 G100S가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해요. 지금도 PC방에 보면은 G100S보다 G1이 더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고급 정보 하나만 들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G302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G302를 검색해 보신다면은 G302는 실패작이 확실한 겁니다. G302라는 모델이 있는데, 맞아요, 실패작으로 정도로 판단하셔도 돼요. 이제 이 데럴 형님께서 만드셨는 건데, 데럴 형님도 이게 실패작이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G302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무슨 고급 정보냐면은 G304의 바탕이 G1 맞아요. 근데 여기서 G1에서 어떻게 지금의 모양으로 발전되게 되냐면은 G1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G100S와 G301 합치 모델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G304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한참 동안 G100S와 G301을 뚫어져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G304를 누르는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 기존의 G100S와 그 위에 G302를 퓨전한 모델이 G10이고, 그 G10E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무선화시킨 모델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G304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펙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열광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출시와 동시에 바로 리뷰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사용기를 경험하고 또 장점과 단점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 기간이 좀 본의 아니게 길어졌어요. 304 같은 경우에는 정발이 2018년 5월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개발이 완료된 거는 2017년 2분기에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로지텍 회사 자체에서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정발이 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접한 박스.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듀라셀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까봤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 넣었어요. 건전지가 기본적으로 AA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선 연장 케이블. 블루투스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중요한 본체. 근데 어디서는 G305라고도 하던데 공식적으로는 G305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수출용과 그리고 또 내수용 차이를 둔 것 같아요. 예전에도 G102가 나왔을 때도 수출용으로 G203으로 이제 발매되기도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굳이 두 개의 품명을 다르게 하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에이스 방지인 것 같아요. 에이스 방지 같은데 해외 수출용을 좀 싸게 들어와서 이제 자국의 에이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깔아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로지텍 마우스 자체로도 좀 괜찮지만은, 소프트웨어가 그 비중이 한 40% 정도 커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이제 자, 이제 외형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윗면, 측면, 뒷면, 또 측면, 정면, 뒷면. 외형은 G10이랑 다를 바가 없죠. 이게 길이가 116mm, 그리고 또 가로 길이 62mm, 높이 38mm로 마우스 중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제 손이 지금 작거든요. 작은데도 이제 한 손에 좀 커 보이네요. 제 손이 좀 많이 작아요. 뭐 팜 스타일, 핑거 스타일 이렇게 마우스 잡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손가락 길이가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마우스 닿는 면적, 즉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마우스의 손에 대이냐 안 대이냐에 따라서 그립감의 차이는 거기서 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70g 중후반대 그래 되고, AA 건전지를 얹으면은 한 100g 미만으로까지 치고 올라가요. 한 90g 후반대.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변환 홀더를 장착해서 A3로 바꾸면은 한 90 초반대. 무게에 대해서 초반대. 마우스 무게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우스에 대해서도 무게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무 패드, 그리고 마우스 패드, 이렇게 세 개. 요 세 가지 요소는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브레이킹과 슬라이드를 연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요 세 개는 100g 미만으로 무게를 잡는 게 이 마우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우스에서 특히 내장형 배터리를 장착하든 외장형 배터리를 장착하든, 제가 알기로는 게이밍 마우스에서 거의 다 120g은 좋게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00g 미만으로 떨어뜨린 마우스는 지금 이게 유일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AA가 한 2000A 정도, 그러니까 A3는 한 용량이 1000 정도, 그러니까 2000 정도와 1000 정도가 되는데, 요 기준에서는 연속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는 한 250시간 정도, 그냥 보통적으로 사무용적으로 썼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AA는 이게 용량이 이거보다 3분의 2 이상이 감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A2의 3분의 1 정도밖에 용량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100시간 정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한 달째 사용하고 리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가 안 달라요. 제가 평균적으로 게임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계속 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건전지가 한 칸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달렸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일단 그 프로그램이 있죠. 소프트웨어. 제가 깔아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에서 한 배터리가 30% 남으면은 메시지 창이 떠요. 떠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건전지를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넣게 되면은 무게의 밸런스가 완전 깨져버려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쪽은 무겁게 느껴지고 이쪽을 할 때는 가볍고 하여튼 이쪽은 무게가 실리니까 그 밸런스 때문에 퍼포먼스를 할 때 손목 운동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게이밍에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이밍에 사용할 때는 저는 G703을 사용해요. 실제 제가 G703이나 G603을 리뷰할 때도 G603은 물론 게이밍이긴 하지만은 퍼포먼스적으로는 그렇게 무게 배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요거는 건전지 2개 놓고 차라리 오피스용으로 사용하면 18개월 동안 너는 건전지 거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게임의 주력을 선택한 너라면은 G703으로 가라. 하지만 가격은 좀 비쌀 거다. 그건 감안해라. 그리고 또 파워플레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파워플레이까지 생각한다면 G703 가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화이트면 때가 잘 타지 않나요? 탑니다. 때 탑니다.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한 5시간 연속으로 게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때 낍니다. 내 손이 더러워서? 아니요. 내 손이 더럽든 안 더럽든 화이트는 때가 타게 돼 있어요. 자, 이 마우스의 최대 장점은 히어로 센서입니다. 히어로 센서는 High Efficiency Rated Optical. 히어로 센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센서 자체의 스펙은 3366과 3389와 동급이에요. 퍼포먼스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다른 3366과 다른 3389보다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전력 소모량 최소화입니다. 이게 다른 센서보다 전력 소모량이 한 30-40% 정도 절약된다고 하네요. 즉 히어로 센서를 무선 마우스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켜준 셈입니다. 개발만 3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게 내장형 배터리를 장착하고 지금까지 다른 어느 회사도 뚫을 수 없었던 마의 30시간 이상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이밍 마우스, 무선 마우스 있죠. 무선 마우스가 한 10시간 중반대, 진짜 많이 가면 한 20시간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내장형 배터리 장착할 시에는 한 32시간까지 가요. 그게 703이거든요. 703과 903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도 최장 시간대입니다. 무선 마우스. 무선 과연 편한가요? 키보드계에서 게이밍 키보드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별 키보드를 사용하는 자는 TKL, 그러니까 텐키리스 키보드를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텐키리스, TKL 사용자는 풀별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마우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선에 한번 맛들인 자 중독된다. 이게 고무든 패브릭이든 케이블의 노화는 둘째 치더라도 아무리 이런 이제 번지대를 사용하더라도 유선이 주는 내 마우스 이동성에 발목을 잡는 이런 느낌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언제 느끼냐? 무선을 사용하면서. G350의 그립감은 어떤가요? 사실 G102를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그립감의 논하기에 대해서는 시간 아깝죠. 이 그립감에 대해서는 조이 뱅큐 시리즈 쫙 깔아놓고 하나씩 대조해보면 그게 제일 FM이에요. 그게 또 쉽고, 근데 감히 제가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은 그 비교 대상을 레이저 렌스 헤드로 선택했습니다. 렌스 헤드 같은 경우에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G304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고 길이는 렌스 헤드가 좀 더 길고 가로 넓이는 렌스 헤드가 좀 작고 사이즈는 대충 이런데 이게 한 125mm 이상 될 거예요. 레이저 렌스 헤드가 10만원대 초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6만원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립감적으로 따져보면은 레이저 렌스 헤드에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좋다?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죠. 예. 가격적으로 볼 때는 그립감으로 보면은 G304가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너 로지텍 G304 띄워주는 거니? 내가 왜요? 저는 스폰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제 느낌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립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마다 잡는 방법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손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나 오피스용으로 사용할 때나 그 퍼포먼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렌스 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길이는 긴데 폭이 좁아. 무슨 말이냐면은 잡았을 때 폭이 좁아서 작게 느껴지는데 세로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밸런스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에 비해서 G304는 밸런스를 참 잘 맞췄다. 역시 G1의 그 뼈대를 유지하면서 그 각적으로는 G304를 잘 추진시켰다. 그런 결론이겠네요. 사실 이 G304에 대해서 이게 인체공학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차라리 인체공학 기술이 들어가서 나온 마우스는 렌즈에 대해 손 들어주고 싶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인체공학 마우스라면 G703 시리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사이즈가 가로가 125mm 정도, 그리고 또 뭐 넓이가 68, 넓이가 한 68 정도, 높이가 43 정도, 요런 그립감이거든요. 근데 요즘 뭐 스틸 시리즈든 쿠거든 레이저든 다 레이저 맘마 같은 경우 다 요런 G703 같은 사이즈, 뭐 뱅큐 같은 경우는 EC2 같은 경우 다 요런 뚱땡이 사이즈예요. 뚱땡이 사이즈인데, 그러면은 이 뚱땡이 사이즈와 요렇게 G303이랑 가벼운 사이즈 있죠? 작은 사이즈 차이는 뭐냐면은 요런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편해요. 근데 요런 뚱땡이 사이즈 있죠? 뚱땡이 사이즈, 요런 뚱땡이 사이즈는 편하진 않아요. 근데 안정감 있어요. 뭐야? 둘 다 장점인가? 예, 맞아요. 둘 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마우스와 큰 마우스에 대해서 장점을 보고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장점과 이 장점이 둘 다 다른 장점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장점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게 안정감이 있다고 했죠. FPS 얘기를 해드릴게요. FPS 같은 경우는 저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순간 손 삐끗해버리면은 총이 빗나가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하지만 소목 부담이 꽤 많이 될 거예요. 그 소목 부담이 좀 더, 근데 진동 같은 거 순간, 이건 가볍기도 가볍기 때문에 FPS에서 살짝 저기 미세간데 살짝 떨어버리면 총알이 빗나가겠죠. 이 G304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처럼 마우스 포인트를 빨리 이동해야 될 때 G304가 좋고요. 이 G703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에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FPS엔 좀 어울릴 거예요. 요즘에 배틀그라운드가 좀 유행하지. 근데 저는 아직 오버워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유행을 못 따라가네요. 클릭감은 일단 측면은 전체적으로 큰 편이에요. 측면도 클릭 이것도 다른 마우스의 큰 편이고, 지금 조솜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조솜은 아닌데 이것도 좀 조용한 편도 아니지만은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방에서 몰래 게임하신 분들은 이 마우스가 시끄러울 거예요. 한때 파산위기까지 왔던 로지텍, 2018년 현재 다시 그 전성기 때의 주가로 이제 막 복원했는 정도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로지텍은 제2의 전성기고, 그 전성기의 G 모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져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G304에 대해서 힘줘야 될 부분은 확실히 주고, 빼야 될 부분 확실히 빼서 회사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이익과 매니아들에게는 기존의 G102의 익숙함을 유지하면서 무선으로 완성시킨, 회사와 매니아들 양쪽이 서로 윈윈해버린 마우스입니다. 솔직히 이건 하이엔드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우스를 건 타이틀이 전투형 게이밍 무선 마우스라고 감히 붙이고 싶어요. 무선이라는 무게만 빼면 사실 이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마우스는 몇십 개는 좋게 넣었거든요. 1, 2만원만 더 얹으면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마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딱 3개만 우선순위에 들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선,
두 번째가 무게, 세 번째가 규격. 요 정도만 세 개가 우선순위에 들면은 이 모델을 선택하는 거는 전혀 손색이 없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뭐 빠진 거 없죠? 뭐 정직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모델의 리뷰를 좀 많이 길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라기라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간만에 또 영상으로 리뷰를 작성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질질 끈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개인 스튜디오나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목소리 톤도 강약도 조절 못하고 그냥 일정한 톤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단조롭고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언젠가 장소가 좀 괜찮은데 섭외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목소리도 이제 강약 조절해서 임팩트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키보드나 마우스 있으면 리뷰하러 오겠습니다. 근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되려나? 그 말 할까? 여기서 끝내자.